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자, 이러면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바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개념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구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가서 조사받으시죠.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인이라는 거는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저 원하는 인치 장소로 호송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 일종의 강제 수사, 이 신병에 대한 강제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을 다시 말해 물리력이라는 게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팔짱 끼고 이제 끌고 가는 거 이것도 구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런데 아직은 예. 이 신분이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아주 깊게 들여다보면은 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 이런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어떻게 하면 강제 조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하고요. 아. 사실은 수사를 해본 입장인 그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뾰족한 해결책이라든가 아주 일치된 해결 방법, 그게 마땅치 않다는 걸 잘 알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예. 이게 실익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음. 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무래도 저 대통령 신분인데 그리고 네. 대통령 신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술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가지고 조사를 요청하고 거부한다는 그 정황을 향후에 불리한 그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나타내는 거와 별개로 해가지고 네네. 계속 강제 구인을 반복 시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 여론이 생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증거는 충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서 이 공수처에서는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좀 비겁함이라던가 이런 걸 최대한 기록에 드러내서 향후 양형에서 아주 불리한 자료로 불리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번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법률적 문제. 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하는 무슨 법률적 규정 이런 게 아예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피의자가 그 수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 아주 질의 나쁜 범죄자들의 경우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전에는 이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었다 이런 없었습니다. 말씀이시죠?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뭐 아주 유명한 다단계 사건의 그 최고 그 우두머리가 이런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게 그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 사이에 트렌드 비슷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검찰 내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호송 요구라던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검사실로 인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뭐 그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그냥 거부하는 경우엔 진술 거부로 처리해온 게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런 어떤 규정상의 허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실익적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을 계속 거부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한테도 당연히 이게 뭐 법질서의 경시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실까지 데려와서 앉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설령 조사실로 데려온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진술을 거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을 계속 하더라도 네. 설령 구인에 성공하더라도 네.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별로 실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예. 그 수사를 요구하고 거기에 불응하는 그 모습을 일단 확인하기 위한 취지 정도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예. 그 이상을 공수처에서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그냥 빨리 검찰로 넘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찰관님?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네. 사실 뭐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자 하는 의지라던가 이런 거를 뭐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일간 구속 기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네.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절차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요. 예.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사건을 넘겨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는 확실하게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렌식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추가 참고인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중에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일단 발부된 구속영장은 열흘간 유효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그 구속기간 연장이라던가 신병 처리와 관련된 그 일자의 준수는 사실은 검사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습니다만 네. 그 하루라도 여유를 두고 아무런 그 하자 없이 사전에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공수처에서도 신속하게 넘겨주고 사실 넘겨준 이후에도 보안 수사는 가능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해야 될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랑 협의를 해서 서로 간의 그 보안 수사의 범위라든가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좀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좀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기대하는 것도 많고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양 기관이 좀 자신 있게 그리고 좀 협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구속 기간 계산법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다르다, 하루 차이가 난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보니까. 그게 하루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 체포적 부심으로 갔다 온 시간 자체를 빼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루를 더 구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빼는 거는 지금 정확한 규정이 체포적 부심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더라고요. 체포 적부심에 걸린 게 이제 공수처는 사흘이다라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것 같고 네, 검찰은 토탈 시간을 따지니까 33시간이더라. 그러니까 이틀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더 적은 쪽으로 안전하게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인도 거부하고 진술도 거부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검찰로 넘어간다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고 지점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근무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아마 검찰로의 출정 자체는 거부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에 나중에 접견 조사를 하려고 하면 아마 검사들을 한두 번 정도 만나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불법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자체 내의 그 기류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것도 한 번씩 떠보기도 한다던가 본인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회를 밝힌다던가 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했다가 구치소로 바로 향하지 않고 이제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갔었잖아요. 네, 네, 네. 자, 이제 이게 구치소장도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좀 이 허락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병명으로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지는 알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꼭 외부 진료가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어쩔 수 없나 싶긴 한데, 외부 진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외부 진료를 받고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안과 진료였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나온 보도에 수술까지 요하는 건 아니지만 정기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은 나왔다. 지금 보도는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정기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병원을 자주 찾아야 된다는 뜻을 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서 그럼 또 쟁점이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 갔을 때 공수처는 또 강제 구인을 시도하려고 구치소로 갔는데 이제 허탕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전에 공수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진실 게임 비슷한 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진실 게임 가지고 이렇게 수사기관 간에 역량을 낭비한다는 것은 좀 부질없는 짓인 것 같고요.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그 피의자가 외부 진료를 받거나 외출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담당 검사에게 통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네네. 내가 구속해가지고 신병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피의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담당 검사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어떤 절차를 거쳤던 간에 그러한 내용이 교도관으로부터 검사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수처로 통보가 됐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좀 나중에라도 적절한 것이었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쪽에서는 통보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네네. 공수처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실 게임 양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공수처가 알았어야 될 사안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경호처가 예. 윤석열 대통령 독방에 경호 한라인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고요. 예. 이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처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미결 수용자에 해당하고 그 법에 따라서 평등하고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평등하고 차별 없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혜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여러 가지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동선이라던가 경호상의 필요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가지고 특별히 좀 넓은 방도 제공받았고, 또 동선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1층 하방에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수용동에서는 당연히 교도관들이 피의자의 안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모든 수용자가 평등한 겁니다. 그런 수용자에 대해서 그 경호실에서 무슨 한라인, 비상벨 이런 걸 얘기를 했다는데, 한라인이 서로 간에 통화를 주고받는 것이라면 증거인멸이나 외부와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한다는 구속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비상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24시간 다 밀착해서 전담팀이 지금 전담 교도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이걸 자꾸 경호처에서 강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예,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관 공관에 있던 서류, 노트북, 휴대폰 등을 파손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이게 이제 그 재판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고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자신이 잘못하고도 이렇게 깨끗하게 뉘우치거나 이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렇게 노트북이라든가 관련 증거를 폐기해가지고 자기 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면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후자 쪽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에 맞는 것이고요. 음. 이런 것이 뭐 본인이 얼마나 실체 발견을 뭐 막으려고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뭐 시간이 지나가면 뭐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음.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양형에도 반영되리라.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김상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걸 반려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의 이런 판단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비록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에 대해서 비록 자진 출석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 두 사람들이 여태까지 보여온 태도라던가 이 사람들이 불구속으로 인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자유로운 진술이라든가 향후의 실체 발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뭐 검사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불구속 판단이 너무 기계적으로 자진 출석을 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 불구속 지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경찰에서 지금 뭐 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데 네. 뭐 영장 반려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보도되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찰에서도 조속히 좀 신병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사전영장을 재신청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추가 증거인멸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감찰관님. 네네. 네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가운데 이제 월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월담한 사람들 가운데 경찰이 주동자 한 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 훈방 조치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저도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초기에 월담을 해서 잡혔던 사람들이라서 그 이후에 폭동을 일으키는 데까지는 가담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월담이라는 행위 자체도 이게 보통 행위는 아니고요. 특수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시 엄중하게 향후 중한 죄명으로 의율해서 송치될 것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병에 있어서는 불구속됐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그래도 겁니다. 기소는 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고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